그러면 지금부터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기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꼭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흔히 질문하는 것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디로 선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흔히 학생들이 질문하면은 이렇게 답을 많이 합니다. 집 가까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먼저 학생들이 통학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하며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물음을 먼저 던진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등교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집 가까운 학교 가가지고 아침에 조금 한숨이라도 좀 더 자고 좀 늦게까지 공부하는 방법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나는 굳이 뭐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혹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해서 멀리 학교를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느냐? 그럴 바에야 그냥 집 가까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사이에 학교 안에 있는 수업 시간에 있는 다양한 활동, 그 다음에 수업 이외에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죠. 뭐 학생회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등등등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핵심은 결국에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최대한으로 확보가 된다라면은 굳이 정규 수업, 학원 열심히 다니는 학생들이 왜 성적이 안 오르냐 봤더니 이 자기주도 학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학원을 다니느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이 경쟁력 있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 가까운 데 가서 다양한 활동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바로 다음 질문에 연결이 됩니다. 학생들이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진학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가서 잘할 자신 있느냐? 그랬을 때 학생들이 잘할 자신이 있다, 혹은 잘할 자신 없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어차피 상위권은 거기서 거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학교나 상위권 학생들은요,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여기서 상위권이라 함은 보통 1등급과 2등급을 맞는 학생들을 지칭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2등급 혹은 3등급 대 초중반 학생들까지요. 그러니까 상위 20%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요, 어느 학교 가든지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첫 시험 보고 나서, 아, 내가 어느 정도 경쟁력 있네, 라고 판단되면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자신이 목표한 바가 있으면은 끝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상위권 학생들은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진학하는 것이 옳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위권은 어차피 거기서 거기다. 그냥 집 가까운 데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진학하는 것이 옳을까요? 라는 물음에 대해서 중위권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는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권유하는 것. 내신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경쟁 아니냐. 그 경쟁에서 경쟁자가 차라리 많은 것이 더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전교생이 100명인 학교에 1등급은 딱 4명입니다. 4%니까요. 근데 200명인 학교는요. 1등급은요. 8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등급 학생 한번 볼게요. 100명인 학교에
11%까지니까요. 1등급 4명 다음에 네, 아무튼 요렇게 되죠. 그다음에 200명인 학교는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생 수 많은 곳에서 경쟁을 해야지 상위 등급을 맞을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학생 수 많은 곳을 어떻게 하느냐? 학생 수 많은 곳은 곧 학급 수가 많은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는 학급당 정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급 수가 많은 곳이 곧 학생 수가 많은 곳이 됩니다. 학생 수가 적어진다, 학급 수가 적다라는 것은 학생 수가 적다라는 이야기고요. 요즘 학급 수가 줄어드는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학교들은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고, 바꿔 말하면 아무리 집이 가까울지라도 1등급 맞을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1등급, 2등급이 목적이다, 혹은 상위 등급이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경쟁자 많은, 즉 학생 수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계속 질문하면 저는 이런 곳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잘 써주는 곳.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어쨌든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것은 수시 모집이 중요해졌습니다. 수시 모집이 중요해졌다라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은 학교 생활 기록부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학교 생활 기록부의 중요성이 더 올라간 이유는 바로 대학 입시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어요. 근데 대학들은 자기네 학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 학과 특성에 맞는 인재는 어떤 인재냐 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 담당 교사가 작성을 합니다. 교과 담당 교사가 오로지 수업 시간 내 활동들을 기반으로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튼실하다, 튼실하지 않다.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이 학교가 이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도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잘 써주는 학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육부에서는 매년 학교들이 자기네 학교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재정 현황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보면은 그 각 학교의 교육과정과 평가계획 이런 게 전체 다 올라옵니다. 올해 것도 올라오고요. 전년 거, 그전년도 거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 말고 국공립학교는 그 학교 내 구성원들이 점점 계속 바뀌긴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큰 틀은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어떠한 활동을,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가 아닌가가 보일 수 있고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튼실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자기 주변의 지인들,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한 선배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혹은 해당 학교를 졸업했다 라고 한다면은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런 질문도 합니다. 남고로 가는 게 좋을까요? 여고로 가는 게 좋을까요? 공학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 질문은 바로 앞에서 봤던 내신 잘 받으시는 곳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을 바꿔서 한 겁니다, 사실상. 근데 내신이라는 것은 곧 정기고사와 수행평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수행평가는 보통 40% 이상은 무조건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최선으로 잡아도 수행평가 4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이라는 소리인데요. 이 수행평가 40의 점수를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점점 이제 수행평가의 비중을 늘려라. 그래서 어떤 교과에서는 100%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산출하는 교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행평가 점수를 잘 받으시는 데가 남고예요, 여고예요, 공학이에요 라는 건데, 그러면 이 수행평가 점수를 정하는 척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수행평가는 보통 수업 시간에 실시를 하지만, 이 상대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해 본다면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기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성차별적 발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냥 상대적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목격해온 것들을 통해 봤을 땐 여학생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건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남학생들 중에는 준비하는 학생도 있지만 준비하지 않는 학생도 있어요. 수업 시간 하는 거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하면 되지. 근데 여학생들 중에는 수업 시간에 다음 수업 시간에 한다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미리 공부해오고 이런 학생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학생들의 비중이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게 그냥 지금까지 목격해온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굳이 추천을 해본다면 남학생에게는 남녀공학보다는 남고가, 여학생들에게는 여고보다는 남녀공학으로 가는 것이 이 수행평가를 상대적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대적 기준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할 기준도 되지만 바꿔 말하면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건너뛰어도 상관없는 기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거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 인간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인 위트키는 장독립형 인간과 장의존형 인간이라는 것을 구분해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이라는 것은 영어로 field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field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장독립형 인간은 주위 환경이 어떻더라도 나는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위트키는 장의존형 인간은 주위 환경이 영향을 학생들이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변 환경에 막 학교가 막 학교 교실이 막 속된 말로 시장바닥이어도 장독립형 인간들은 그냥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래 너는 열심히 떠들고 열심히 난장판 피우세요 나는 공부할게요 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장의존형 인간들은 주변에서 학교 환경이 막 같이 공부하고 으쌰으쌰하는 환경이다. 그러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데 학교 환경이 뭐 시장바닥에다가 막 꽹가리 치고 막 장구 치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익숙할 것 같은 환경이라면은 거기서 같이 꽹가리 치고 장구 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성향이 어떤지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지 내가 학교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봤던 내신 잘 따기 위해서 조금 멀리 있는 학교로 갈까? 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그 멀리 있는 학교가 아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학교겠죠? 학업 분위기도 안 좋고. 근데 내가 장독립형의 인간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데 가도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데 가가지고 내신 잘 받아가지고 대학 잘 가면 돼요. 뭐 대학 잘 간다는 것이 뭐 요즘 흔히 말하는 대학 잘 간다라는 이야기는 뭐 인서울의 뭐 상위권 대학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진학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장독립형 인간이라면은요. 뭐 그런 거 진짜 뭐 안 좋은 분위기 학교 가가지고 자기가 상위권 다 차지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 진학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장의존형 인간이다 라고 한다면은요. 그냥 그 주위에 잘하는 보다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갖춰진 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물론 경쟁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 같이 공부해가지고
뭐 수시로는 좀 어려울진 모르겠으나 정시로 좋은 결과 가지고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로 가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장독립형 인간인지 의존형 인간인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려보면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학교 생활 기록부 잘 써주고 관리 잘해준 학교가 좋은 학교다 라는 말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 잘 써주고 정리 잘해준다, 관리 잘해준다. 생활 기록부는 수시 모집의 기반이니까 당연히 잘 써줘야겠죠. 하지만 관리 잘해준다. 이 관리가 성적 관리뿐만 아니라 멘탈 케어. 그러니까 내가 막 멘탈 흔들리고 나는 성적도 안 오르고 멘탈 흔들리는데 성적 우수한 학생들만 챙기는 학교라면은 그런 학교는 좋은 학교는 아니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뭐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는 아닐지라도 조금 떨어진 학교일지라도 생활기록부 쓰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막 이 학생이 막 멘탈 흔들리고 있고 막 뭐 가정에 갑자기 막 어려운 일도 막 닥쳐가지고 사람이 사람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일 때 관리 잘해준다, 멘탈 케어 잘해준다. 그래서 졸업까지 같이 잘 이끌어 나간다. 그런 학교는 좋은 학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기준을 좀 알아봤는데 계속 이야기했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꼭 참고만 하시고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활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